저에게는 시어머니를 자기 맘대로 조종한 마녀 같은 형님이 있었어요. 오늘 그 형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 어머니와 형과 함께 살고 있던 차남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수더분하고 착한 성격이었어요.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느니 하는 입에 발린 말도 없이 서툴고 솔직하게 다가온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이었기 때문에 믿고 그러면서도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처음 만난 시어머님은 저를 보자 만면에 미소를 띠고 맞이해 주셨고요. 조용하던 막내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온 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리 어머니께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셔서 점심시간에 맞춰서 갔는데요. 갈비며 잡채며 온갖 나물에 떡, 과일까지 정말 귀한 손님 대접하듯 차려놓으셨어요. 제가 사 가져간 한우를 보시곤 뭘 이런 걸 사왔냐고 하셨는데 그래도 받으시고 기뻐해 주셨어요. 그날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저도 긴장을 했죠. 식사 후 설거지도 제가 한다고 하는데 손님이 하는 거 아니라면서 한사코 거절하셨죠. 첫 만남부터 하시는 말씀까지 교양이 있으셨고 정말 좋은 시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가장 신경 쓰였던 건 바로 형님의 첫인상이었습니다. 남친의 집은 용인에 위치한 전원주택으로 시어머니와 남친과 아주버님 내외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친은 출입구가 따로 있는 별채에서 지냈고 어머님은 1층 넓은 방, 형 내외는 2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가족들이 서울에서 따로 살다가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혼자 남으신 어머님의 우울증과 지병 때문에 온 가족이 살림을 합쳐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체구도 작으시고 몸이 허하셔서 조금만 무리해도 쓰러지셨었다고 해요. 좋다는 걸 챙겨 먹으셔도 쉬이 낫지 않으셔서 몇 년째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형님이 함께 살며 보살펴 주셨다고 했습니다. 형님 될 뿐인 그 여자의 첫인상은 어머님과 다르게 정말 나빴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중인데 말을 끊고 자기 할 말만 하더라고요. 어른이고 더군다나 시어머니인데 너무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기싸움을 하듯 하는 모습에 기가 차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형님의 태도가 익숙한지 아무렇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했으니 결혼 전 이야기지만 호칭은 남편과 시어머니, 형님이라고 할게요. 저는 남편과 결혼 전에 제 직장 출퇴근 거리 문제로 결혼하면 분가해서 살기로 상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형님이 대놓고 정색을 하면서 분가라니요. 처음엔 당연히 시집에서 살아야죠. 하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 제가 동서인 것도 아니었고 초면에 그렇게 대놓고 무례한 모습과 왠지 표독스러워 보이는 눈빛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남편을 보니 이런 장면이 익숙한 듯 하면서도 중간에서 제 눈치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사실 원래가 그런 사람이긴 했어요. 제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한창 힘들어할 때 지인을 통해서 지금 남편을 소개받았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는 제 전 남자친구의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모습에 반했었죠. 술 마시고 투정 부리고 울어도 남편은 제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말없이 들어줬어요. 그런 이 남자의 다정함이 좋았는데 그런 만큼 사람이 너무 착하고 바보 같아서 지금까지 형수가 하는 대로 다 내버려왔던 것 같았어요. 착한 어머님과 남자친구가 이 첫째 며느리에게 시달리며 살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자주 어머님 찾아뵈면서 이 집안에서 제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어머님과 남편을 이 여자한테서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세부로 가서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남편과 한껏 즐기다 왔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 짐을 풀고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거실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 누워서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표정은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셨지만
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프시다고 누워서 안마봉으로 불편한 듯 등을 두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은 저희를 보고 잘 다녀왔어? 한마디를 하곤 마치 학원 다녀온 아이한테 인사만 하고 등 돌리듯 다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저희지만 어머니가 불편해 하시는데도 아무리 어머님이 평소에도 늘 몸이 안 좋으시다지만 TV만 보고 소파에 누워있는 형님의 너무도 태연하고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에 시어머님을 보는 저도 무안하고 시어머님도 저보기 창피해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다음날 전 바로 한의사를 하시는 작은 아버지에게 연락드려 특별히 부탁해서 몸에 좋다는 건 다 넣어서 한약을 다려서 시댁에 갖다 드렸는데 형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마침 깊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형님은 한약을 기분 나쁘게 내려다보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고 자기가 전해주겠다고 하셨죠. 근데 저녁에도 다음날에도 어머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분명히 제가 갖다 드린 한약이 냉장고 옆에 있고 어머님이 꼬박꼬박 드시는 눈치였는데요. 하루는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제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보내드린 한약 잘 맞으시냐고 물어보시네요. 괜찮으시면 더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어머님 드셔보시니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어머님 역시 당황하시고 형님도 얼굴이 딱딱해져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대놓고 노려봤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드린 줄 몰랐다고 너무 좋게 잘 먹고 있다고 사돈 어른께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요새 한약을 먹었더니 몸이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깜빡하셨나 보네요. 챙겨줘서 고마워 동서. 형님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저를 노려보는데 저랑 마치 싸우기라도 할 것처럼 서열을 정하려는 눈빛이었어요. 저도 지지 않고 마주 노려보았죠. 사실 형님은 정말 이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몸이 약하신 어머님이 답답해 하시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하다못해 마당에라도 모시고 나가지 않고 짧은 드라이브조차 못하게 말리시는 거예요. 괜히 노인네 큰일 치르면 안 된다면서 어머님이 방에만 누워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머님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약하신 건 오히려 너무 오래 앉아있고 누워있어서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다가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형님이 모시게 된 거라기보다는 형님이 함께 지내게 되시면서 어머니가 아파지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따로 지내실 때만 해도 어머님은 아버님이 물려주신 건물 몇 채 갖고 계셨기에 일하는 사람도 따로 구하지 않으시고 어머니께서 소일거리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일같이 나가서 건물 청소도 하고 세입자들과 소통하고 바쁘게 움직이셨는데 지금은 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 건물들을 형님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이렇다 할 직장이 없으니 시어머니가 쉬는 동안 자기가 건물 관리를 하겠다고 맡으신 거였더라고요. 어차피 사람 쓰면 돈도 나가고 자신도 집에 있으니 자신이 건물 관리를 하게 해달라며 시어머니께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건물을 많이 아끼고 애정어린 관리를 해오셨는데 결국엔 형님의 설득에 못 이겨 건물 관리를 내어주셨다고 이후에 들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님과 이야기하는데 전에는 건물 돌아다니면서 세입자분들과 인사도 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요새는 얼굴들 못 본 지 오래되었다고 하셔서 그럼 제가 남편 차 놓고 가라고 하고 어머니 모시고 오랜만에 같이 산책 겸 건물 세입자분들께도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날 오전 형님은 마침 피트니스 갈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만 어머니를 모시고 건물 1층 도넛 가게에 갔습니다. 어머님이 세입자분들 형편도 봐주시고 월세도 올리지 않고 배려해 주셨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분들과 사이가 많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사장님이 반겨주실 것 같았는데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얼마 전에 형님이 월세를 올릴 거라면서 통보하고 갔었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올려진 월세를 보내라고 최후 통첩을 또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형님이 말하길 그게 어머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전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곱지 않은 시선에 어머님도 저도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쌓아오신 인간관계인데 기가 막히고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사장님께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힘든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들도 들려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형님은 다른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려서 내라고 지시하고는 나갈 사람은 나가고 또 들어올 사람은 들어올 거라고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이쯤 되니 어머님도 많이 화나신 것 같았지만 형님이 그랬다고 하니 한숨을 쉬시는 모습에 마음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때 문득 든 생각이 그러고 보니 어머님을 모시고 간만에 건물을 돌고 산책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어머님 몸 상태가 좋아 보였어요. 처음 모시고 나오려고 했을 때는 어머니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어머니에게는 산책과 가벼운 취미 생활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어머님이 약간만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아프다고만 하면 누워 계시라고 윽박질렀던 거였습니다. 형님이 의도적으로 그동안 오랜 시간을 어머니 옆에서 어머님의 사회생활을 맡고 어머님이 살뜰하게 관리해오던 건물을 탐내고 어머니가 자신만의 말만 듣도록 만든 거였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 정말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형님이 이 집안에서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건가 싶더군요. 어머니를 무력하게 만들고 난 후 마치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려고 한 건지 그때 마침 저라는 장애물이 나타나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어머님과 친해지고 어머님 마음을 달래드리고 제가 어머니의 다리가 되어드리고 친구가 되어드리니 어머니의 컨디션도 점점 좋아지게 되었죠. 그러니 형님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모습이 늘 거슬렸었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형님이 오랫동안 매일같이 어머님 곁을 지켜줬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나니 이제는 들고 일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형님을 분리하기 위해서 더 어머니 옆에만 있었고 어머니께 형님이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세월 동안 세뇌를 시킨 건진 모르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어머님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자존감도 높여드리고 너무 기죽어 살지 말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는 처음에는 너무 그러지 말라고 저를 말리기도 하셨지만 지난번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신 것도 있고 점차 제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다잡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주머님도 있고 하니 제가 형님을 아예 어머님과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었죠. 하다못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서 분가라도 시키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매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형님을 관찰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니 적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때를 기다렸고 마침 좋은 기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님도 방에 들어가 쉬고 계셨고 저는 주방 뒷문으로 들어와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관으로 들어온 형님은 제가 주방에 있는지 몰랐나 봅니다. 누군가랑 분주하게 통화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니 방문을 슬쩍 열어보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는 주방엔 오지 않고 바로 거실 소파에 발라당 누워서 마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왠지 모르게 숨소리를 죽이고 형님이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정말 이놈의 집구석 요즘엔 그냥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들어. 동서가 들어오면 좀 편해질까 싶었는데 오히려 방해만 되고 그냥 빨리 내쫓아버려야겠어.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대화의 내용들이 어떠할 거란 짐작이 가더군요. 일단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러 거실 쪽으로 향해 소리가 잘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시어머니의 뒷담화, 아주머니 뒷담화, 그리고 제 욕까지 하루아침에 쌓인 게 폭발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꺼리낌 없이 우리네 뒷담화를 저리도 신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형님은 선을 넘는 말까지 꺼내더군요. 나도 이제 슬슬 정리하려고 했어. 재산 분할, 유산 상속 같은 것만 유리하게
잘 준비되면 받을 거 잘 챙겨받고 이 집안이랑 볼 일 없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때였습니다. 밖에 누구 있니? 어머님께서 잠에서 깨셨는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통화 중이던 전화를 서둘러 끊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반려견 해피한테 사료 좀 주라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잘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저녁 식사 전까지 좀 더 주무세요. 그리고 현관을 나서면서 못다한 듯 마저 전화통화를 이어서 하면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전 거실로 나가서 형님을 관찰했죠. 형님은 마당에 나가서 의자에 앉더니 해피의 사료를 그릇에 담아주고 해피가 먹고 있는 그릇을 발로 툭툭 건드리면서 재밌다는 듯 전화 통화를 하며 웃고 있는 겁니다. 해피는 어머님이 집안에서 키우던 커다란 리트리버인데 어머니 호흡기에 좋지 않다면서 형님이 마당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순하고 말 잘 듣고 사람 좋아하는 개가 형님 때문에 쫓겨나서 마당에서 목줄에 묶여서 사는 걸 보니, 그리고 어머님이 좋아하는 개인 줄 알면서도 형님이 태연하게 해피를 약올리는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이 마치 시어머니를 대하는 형님의 마음 그대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현관문을 벌컥 열고 말했죠. 형님, 지금 해피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형님은 통화 중이던 핸드폰을 내리고 해피의 밥그릇에서 발을 떼더니 되려 저에게 어디 어른에게 큰 소리냐며 화를 내더군요. 왜 멀쩡히 밥 먹는 애 그릇을 가지고 약 올리세요? 제가 소리치자 털이 꼬질꼬질한 해피는 자기가 잘못하기라도 했다는 듯 꼬리를 내리고 저를 올려다보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니, 동서가 거기서 왜 나와? 그리고 걔랑 놀아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 감히. 형님은 화를 내며 저에게 소리쳤고 어머님도 마당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셨는지 불편하신 몸으로 힘겹게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일단 저녁 식사도 준비해야 했고 어머님이 나오셔서 그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 모인 자리에서 전 낮에 형님이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과 해피의 밥그릇을 발로 엎으며 웃고 있는 형님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도 남편도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아주버님 같았어요. 얼굴이 빨개진 형님은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고 어머님에게 빽 소리를 지르고는 제 뺨이라도 때릴 것처럼 저를 노려보며 씩씩대다가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하며 형님의 팔을 잡고 바깥으로 나가시는 아주버님을 따라 문 바깥으로 끌려나가듯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놀라셔서 쓰러지시려는 걸 남편이 얼른 붙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어머님께 물 한 잔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날 아주버님과 형님은 대판 싸우셨고 형님은 그날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버님께 형님이 평소 어머님을 집안에만 가두려고 한 것, 어머님의 건물의 월세를 마음대로 올린 것, 형님의 전화통화 내용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정리해서 다 말하고 보여드렸습니다. 아무리 착한 아주버님이라도 이 시점에선 얼굴이 빨개지도록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죠. 아주버님은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형님이 한 모든 행동들이 다 지금의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하나 끼어 맞춰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 건강이 안 좋다면서 만일을 위해서 유산상속도 변호사 불러서 정리하라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독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진지한 태도로 이야기하자 아주버님은 모든 게 그럴 수도 있겠다면서 점차 납득하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이혼하는 건 섣부른 판단일 수 있으니 우선 분가를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머님께도 형님과 분가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더 이상 형님과 못 살겠다며 아주버님에게 분가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참고 형님의 치밀한 계획대로 살다시피 하신 어머님이 강해지신 모습을 보니 안도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형님의 빈자리를 느끼시지 않도록 제가 더 어머님께 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아주버님과는 화해를 했지만 차마 어머니에겐 찾아오지 못한 채 나가서 살게 된 형님네는 한번 금이 간 관계는 회복이 되지 못하고 매일매일 아주버님과 다퉜고 점점 형님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된 아주버님은 더 이상
형님을 너그럽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형님네 분가 후 저와 남편이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어머니의 몸 상태가 하루하루 좋아졌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어머님을 모시고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다녔고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건물 상인들과도 가끔씩 모시고 가서 어머님이 전처럼 다시 세입자분들과 친구처럼 지내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어머니께 대단한 약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저 말싸움대도 많이 해드리고 같이 드라마 보면서 욕도 하고 강아지와 산책도 하고 공원 산책도 다니고 곁에서 친구가 되어드린 것뿐인데도 어머님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셨어요. 아주버님은 끝끝내 형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크게 싸우고 이혼을 하셨어요. 형님이 위자료를 많이 요구하긴 했지만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다가 돈도 많이 들고 피곤한 싸움에 형님도 잘한 게 없었던 만큼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자 해서 위자료를 주고 정리했습니다. 회복된 어머니의 변화에 남편은 물론이고 아주버님은 그동안 회사 일만 신경 쓰느라 자신이 어머니와 집에 관심이 소홀했다고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 사별 후 우울증이 있으셨는데 아무런 심리적인 해결도 못한 채 집에만 계셨고 몸이 악해서 집 밖에 나가실 수 없었던 게 아니었고 형님에 의해서 점점 더 사람도 못 만나고 강아지도 떼어놓고 운동도 못하게 하고 모든 걸 차단되어져서 점점 갈수록 쇠약해지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기력도 되찾으시고 저와 세입자분들과 둘러앉아서 고스톱도 치시고 좋아하시는 트로트 노래도 함께 부르시면서 나날이 젊어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으세요. 방 안에서 벗어나시고 집에서 벗어나시고 점점 활동 반경을 넓히신 어머니는 얼마 전에는 그토록 원하시던 어머님 고향 남해에도 같이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다음 달이면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주버님이 결혼한 4년 동안 손주를 보고 싶었던 어머님께 형님은 아이도 가질 생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머님께서 누구보다 뱃속의 아이를 보고 싶어 하세요.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여자도 없어졌으니까 앞으로도 좋으신 어머님과 건강하게 오래오래